자, 다음은 증가율, 감소율에 관한 겁니다. 자, 현재 양을 A, N기간 후의 양을 SN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매 기간마다 알파 퍼센트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N기간 후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양이 A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A에 1 플러스 퍼센트니까 100분의 알파 이거 대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매 기간마다 베타 퍼센트 감소한다고 하면 n기간 후의 양은 처음의 양에다가 감소하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자, 베타 이것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다. 자, 이 원리는 1기간마다 증가할 때는 계속 증가하고 또 감소할 때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라는 양이 있어요. 그럼 1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알파 퍼센트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원래의 양에다가 A의 알파 퍼센트는 뭐예요? 그렇죠. 100분의 알파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기간 지나면 그러면 이거를 A로 묶어요.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봅시다. 다시 1기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것이 1기간 지났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 자, A에 1 플러스 100분의 알파란 양이 있는데 이것이 1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1기간. 그럼 얼마만큼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의 알파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것이 원래 양이잖아요. 자, 이거에다가 알파 퍼센트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알파의 알파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분의 알파만큼 요만큼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다 이걸 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수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다시 묶은 거예요. 다시 묶으니까 자, 묶으면 A에 1 플러스 100분의 자, 알파를 묶었어요. 자, 묶으면 여기가 1이죠. 1. 여기 묶었으니까.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되겠죠. 플러스 100분의 알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 플러스 100분의 알파가 두 번 곱해지니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알파의 제곱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였던 것이 2기간 지나면 여기에 제곱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는 3기간 지나면 여기에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기간 지나면 n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감소가 되면 빼지게 되겠죠. 원리는 똑같아요. 빼지게 됩니다. 100분의 베타가. 그래서 여기에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가일 때는 플러스고 감소일 때는 마이너스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014년에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인 도시가 있는데요. 그 인구가 3년 동안 매년, 그 말은 1년에 2%씩 감소한대요. 매년 2%씩 감소한다. 매년이란 말은 1년에 2%씩 감소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3년 뒤에, 3년 뒤니까 2017년이죠. 2017년 이 도시 인구는 어떻게 된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감소하니까, 감소일 때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가 이제 2%니까 2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2017년의 인구는, 자, 50만, 자, 50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50만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 이것에 매년 2%씩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것이 0.98의 세제곱이거든요. 이것이 0.98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했다고 합시다.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470 596명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니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은 매년 1%씩 인구가 어쩐다?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증가. 그러면 위에 요 공식을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2027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이 도시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7년에 이렇게 인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70, 596. 자, 여기다가, 자,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몇 퍼센트? 1%. 이거 대 기간이 1년 단위가 몇 번 갔어요? 10번 갔죠. 그리고 여기에 10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1.01이죠. 1.01에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 대충 이제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5, 1, 9, 8, 3, 0. 얼마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 첫째를 반올림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7 이렇게 되더만요. 이렇게 계산기를 하니까 그러면 반올림하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51만 9,831명 이렇게 이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숫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런 것은 이제 계산기가 이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쉽게 하는 것이니까 이 방법만 잘 알아둡시다. 자, 다음은 원리 합계입니다. 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단리법은 뭐냐면은, 자, 일단은 봅시다. 원금을 A1, 매 기간마다 이율이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기간 후에 원리 합계를 SN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자는 뭡니까?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러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리법으로 하면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A1이라는 원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N 기간이에요. 기간이란 말은 월일 수도 있고 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N 기간 후에 단리법으로 계산한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원금은 따로 그냥 딱 있고요. 원금 한 번 한 것에 대한 이자만 매 기간 이렇게 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기간 동안의 이자는 원금에다 이율을 곱한 것, AR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 기간에도 이자는 AR만 붙은 것이죠. 또 AR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N개 기간이에요. 그럼 이자의 총합은 뭐가 되겠어요? AR이 N개 있겠죠. 그래서 이자의 합은 AR이 N개 곱해지겠죠. AR이 N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자만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원금은 일정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리 합계 SN은, 자, SN은 원금이 A1이었잖아요. A1에다가 이자가 얼마 붙었죠? ARN만큼 붙었어요. 그래서 A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 곱하기 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N이 변한다고 그랬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러니까 등차 개념입니다. 이거는 단리법은 등차 개념이에요. 일단은 A의 1 플러스 Rn.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단리법은 매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A1으로 딱 일정한데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럼 이자만 따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복리법 뭐냐면은 자, 원금이 지금 A1이에요. 이 1기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1이 1기간 지나서 여기 있을 때는 얼마가 됐을까요? 자, 원금이 A였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자, AR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원리 합계죠. 자, 이것을 A로 묶어 봅시다.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금인데 다시 1기간이 됐어요. 여기에 온 거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기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리 합계가 얼마일까요? 이제 여기 때 원금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해야 원리 합계잖아요. 그럼 이 원금 다시 씁니다. 여기다가. A에 1 플러스 R을 썼어요. 자, 이것에 대한 이자는, 자, 이자는 여기다 더하랍니다. 이것의 이율을 곱하면 되겠죠. A에 1 플러스 R에 곱하기 이율, R을 곱하면 됩니다. 원금에다 이율을 곱하면 이자니까요. 이게 원금이었는데, 거기 이만큼 이자가 붙은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더하면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인수가 A에 1 플러스 R이죠. A에 1 플러스 R로 묶어봐요. A에 1 플러스 R로 묶겠습니다. 자, 묶으면 여기가 1이죠, 1. 그리고 R이죠, 1 플러스 R. 그럼 1 플러스 R이니까 또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제곱시키면 되잖아요.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A1이 2기간 지나니까 여기에 제곱이 붙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금이 되면서 3기간 지난 이 상태에서의 이 원리합계는 얼마일까요? 여기다 계산합시다. 자, 원금이 얼마라고요? 이거의 원금이었죠. 그러니까 자,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었어요. 자, 이자는요. 이거에다 R을 곱하면 이자가 되겠죠? 이유를 곱하면 이자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봅니다.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에 또 R을 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원금이었고 이게 이자에서 새로 붙은 원리합계 이걸 다 계산하면은 뭐로 묶어요? 그렇죠. 이것이 공통인수잖아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었어요. 제곱으로 묶었는데 여기가 1이고 다시 1 플러스 R이잖아요. 그래서 뭐로 변해요? 세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3기간 지나니까 지수가 세제곱이죠. 같은 방법으로 쭉 하면은 여기 n기간 지난 최종 n기간 후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에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가 된다. 맨 처음에 A1이라는 원금이 n기간 뒤에 지금 여기서까지는 n기간입니다. n기간. 자, n기간 흘렀을 때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서 한번씩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n기간 후의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자, n제곱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증가율 비슷하죠? 증가율. 그래서 단리법하고 차이점 뭐예요? 복리법은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환산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자의 이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리법입니다. 자, 단리법은 그냥 원금대로 딱 놔두고 매 기간 이자를 합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리법이었고, 복리법은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요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자의 이자를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복리법이다. 그러면 이 복리법의 SN의 그 특징을 보시면 n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n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뭡니까? 1 플러스 R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리법은 등차수열 개념이고 복리법은 등비수열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연이율 4%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을 했다. 그럼 1년마다 4% 이자란 얘기죠. 그러면 10년 동안 한 원리합계는 자, 100만 원, 단위는 이제 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자, 1 플러스 4%는 100분의 4니까 0.04가 되겠죠. 이것의 10제곱이 되겠죠.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대략 이제 얼마 나면 14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